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의 그 재정에 대한 일시 차입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차입금이 너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해 차입금 보니까요, 3, 4분기까지 기준으로 해서 금년이 작년 대비 해가지고 지금 34% 늘었습니다. 153조가 지금 누적치로 돼 있고요. 또 재정증권도 지금 50조 가까이 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 차입금에 지금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실상 국채 발행을 이제 우회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 한도를 설정을 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우리 일시 차입금이야 양자 간의 실무적 협의에 의해서 간단히 그냥 돈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 기간이 단기간이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부 부채를 화폐화하는 통화 증발의 효과도 분명히 조금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인 통화 관리에 상당히 허점을 이렇게 있잖아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파행적인 재정 운영을 좀 방조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돈을 갖다 변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또 세수가 결손이 생기더라도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만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는 차입금이나 재정증권은 공짜가 아니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3, 4분기까지 이자 비용을 보니까 작년에 1,500억, 금년에는 2,000억입니다. 30% 정도 이게 늘고 있거든요. 이러한 큰 비용을 좀 수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좀 한 가지 우리 총재님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십시오. 세수 결손이 이제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또 대비해서 또 큰 폭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56.4조, 금년에는 30조. 그러니까 세수 결손은 한 48%, 절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이너스 통장 하는 차입금은 28%가 지금 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결손이 줄었는데 왜 마이너스 통장은 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저기 차입금이라고 써서 지금 네. 혼선이 있는데 이것은 누적 차입금입니다. 그래요, 누적 차입금 네, 말씀하는 겁니다. 누적 네. 차입금이 저게 늘어난 거는 네. 여기서 세수하고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 받고 짧게 갚았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차입이 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차입금을 했는데 결국은 세수 결손 줄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1, 4분기에 재정 집행이 과도하게 좀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집행률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 작년에 비해서 23%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상저하고였다라고 하면 금년에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금년은 상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그렇게 했었고 또 1, 4분기 때 1.3% 깜짝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 분명히 상고하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정부가 조금 재정을 좀 아끼고 하반기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절벽이 생길 때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때 내수가 안 좋아질 때 예를 들어서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까꿀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의도가 있었겠죠. 그건 다분히 이제 총선을 의식한 그러한 재정 밀어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좀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파행적인 재정 집행을 그 재원을 우리 한국은행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시차입금으로 뒷받침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은에서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은 차입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한은의 일시차입금 평제한이 재정증권 평제한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1년 좀 단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한은 차입금의 누적의 기준으로 지금 한도를 좀 바꿔야 된다. 평잔보다는 누계치로 해서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재정증권을 앞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도 설정에 있어서 재정증권의 누적 발행액에 보다 있지 않습니까? 상응하는 그런 형태로 한도를 새로 설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입 한도가 늘어나면은 이에 대한 이자도
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해서 페널티를 좀 부여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좀 이에 관한 준칙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금통위의 의결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의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존경하는 안도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의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 하는 차입금 때에서 국채 발행의 우회가 있다든지 통화 증발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닌 게 지금 한은의 임시 차입금이 있으면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갚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 한도를 정부에서 받았을 때 그걸 미리 발행했다고 하면 나중에 국채 발행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갚아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통화 증발이 한 분기 있을 거냐 할 때 한국은행은 통화 증발을 할 때 이거 꼭 재정증권 말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조절되기 때문에 통화량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네. 분기별로 볼 때 재정이 수입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고 땡겨 쓰거나 이런 우려가 많아서 재정의 어떤 면에서 파행적 구조라고 의원님 표시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서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을 한국은행이 차입 한도 누계에게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금통위가 의결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그런 걱정이 많으시면 국회에서 50조 상한으로 있는 그 규모를 네. 낮추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주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증권으로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 통화증권하고 경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세 번째 문제가 걱정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50조 상한으로 돼 있는 것을 낮추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네. 정부 부분에 있어서 그 규모는 좋고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은 통화 관리에 약간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점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중요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